자, 처음에 역사할 때 우리가 했던 거였죠. 커넥셔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커넥셔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뇌에 있는 신경세포들 간의 관계가 치밀해지고 서로 연결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사람의 성장 과정인데, 인공지능에서의 모델은 이런 신경세포를 흉내내는 이런 뉴런, 미안해요. 이거 포인터 바꿀게요. 신경세포를 모방한 이런 뉴런들이 존재하고 그들 간의 연결을, 그러니까 사람은 신경세포가 존재하고 그들의 성장하면서 그들의 관계가 연결이 치밀해지는 거라고 하면, 인공지능에서의 뉴럴넷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신경세포를 모사했지만 사람의 신경세포를 모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뉴런들이 존재하고 그들 간에 fully connected, 그들 간에 다 상호 연결을 만들어 놓고 그 연결의 웨이트, 가중치. 내가 이 뉴런 입장에서 여러 뉴런들로부터 이전 레이어,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계층이라고 부르는데, 이전 계층에서 들어온 인풋들에 대해서 어느 인풋에 더 가중치를 둘 거냐, 더 무게를 두고 볼 거냐라고 하는 그 가중치 값을 변경하는 식으로 학습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 웨이트,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로부터 들어오는 입력들에 대한 가중치가 학습을 통해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값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웨이트를 파라메터다. 학습 과정에서 바뀌는 값이기 때문에 파라메터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입력 대비 우리가 두 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이게 A 클래스니 B 클래스니 라고 하는 거를 분류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웃풋은 두 개인 거예요. 아웃풋이 두 개여서 A 클래스일 확률, B 클래스일 확률, 이런 식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처 4개의 피처를 입력으로 주고 이게 그 피처를 가진 이 데이터가 클래스 A일 확률, 클래스 B일 확률,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뉴럴넷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의 신경세포를 쳐다보면 이런 식으로 신경세포 어떤 프로세싱을 하는 녀석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경세포로부터의 입력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산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뭔가 또 다른 화학물질이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화학물질이 다른 신경세포로 퍼져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간단히 그림을 그리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조개, 사람의 신경뇌에는 1조개 이상의 이런 신경세포들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피셜 뉴럴넷의 모델은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아요. 이 뉴런의 모델대로 다른 신경세포로부터의 입력을 받아서 다른 신경세포로의 출력을 하는 이런 걸 그대로 모사를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이전 레이어 혹은 인풋 데이터일 수도 있고, 이전 레이어로의 결과물일 수도 있고, 그 결과물들이 들어오면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 얼마만큼 중요하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웨이트가 결정이 돼 있어. 그래서 처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입력 값 곱하기 웨이트를 해가지고 전체 썸 하는 일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뉴럴 네트워크에서 기본이에요. RNN을 쓰든 뭘 쓰든 CNN을 쓰든 심지어 그 챗GPT를 구성하고 있는 그 어느 뉴런도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인풋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해서 썸을 하는 건 누구나 하는, 뉴런이 하는 그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근데 그냥 나가냐? 그냥 나가지 않지. 그냥 나가지 않고 거기에 어떤 펑션을 쓰는데, 그러니까 처음 뉴럴넷이라는 개념, 아티피셜 뉴럴넷을 도입할 때 아까도 봤던 것처럼 그 뉴런 모델이, 사람의 신경세포 모델이 입력이 들어와요.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입력이 들어와서 생화학적인 분석을 한 후에 내가 어떤 생화학적인 물질을 낼 거냐 말 거냐라는 걸 결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능이.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인 거야. 신호 물질을 낼지 말지, 액티베이트 할지 말지
라고 하는 거여서 출력을 결정하는 기능, 입력에 대해서 처리를 한 다음에 어떤 출력을 낼 것인가라고 결정하는 이 함수 f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초기 모델이 그랬기 때문에 신호를 0을 낼 거야, 1을 낼 거야. 액티베이트 한다는 건 1을 낸다는 거고 액티베이트 하지 않는다는 건 0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모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얘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단순히 0, 1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다른 산술 오퍼레이션을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거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지만 아무튼 초기에 인풋에 대해서 내가 1을 낼지 0을 낼지 결정하는 식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렀고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야. 근데 막상 현재 쓰이고 있는 함수들을 보면 이게 무슨 액티베이션 펑션이야 라고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anyway, 아무튼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고 나면 여기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게 0, 1일 수도 있고 어떤 실수값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요 함수가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이 여러 다음 레이어에 있는 여러 셀들로 여러 뉴런들로 연결돼서 이제 그 신호가 값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출력을 내는데 그 출력이라고 하는 건 다음 레이어 뉴런들의 인풋 혹은 최종적인 아웃풋을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에요. 기본적인 모델이고 그러다 보니 요 각각의 뉴런이 제대로 역할을 잘 했다라고 하는 걸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뭐야? 어떤 게 이 뉴런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 뉴런이 제대로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뭘 잘 결정해야 돼요? 웨이트, 그치? 저 웨이트가 잘 결정이 돼야 될 거고 또 액티베이션 펑션, 저 f라고 하는 값을 어떤 함수를 사용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이미지 분석하는, 이미지 판별하는 그 알고리즘에서 성공했는데 굉장히 혁혁하게 정확도가 높아졌는데 그게 저 액티베이션 펑션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라는 가장 많이 쓰는 함수가 현재는 시그모이드 함수인데 시그모이드 함수를 쓴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서 입력을 다 받아가지고 웨이트를 곱한 것을 여기 요 함수 여기가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인데 그 x 자리에 전체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해서 썸한 거를 요 입력으로 넣어가지고 계산을 한 그 결과값이 출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냥 그렇구나. 그냥 이거 외우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할 게 없고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뉴런이랑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 뉴런이라는 건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구나. 이거는 암기입니다. 암기. 자, 그런데 시작은 1940년대 기억나요? 맥클로어 피츠? 기억 안 나나? 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해줬는데? 비하인드 스토리? 기억이 안 나? 피츠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행하게,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불행하게 자란 사람이었는데 저 맥클로어라고 하는 그 뇌 과학자가 이 사람이 똑똑하다는 거 인정해가지고 불러들여서 이 사람이 수학적인 모델을 개발하는데 기여를 했는데 결국은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불행하게 죽었어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 재미없니? 자, 하여튼 그래서 맥클로어 피츠는요. 이제 막 신경세포에 대한 연구가 이제 그 뇌 과학자들이 신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뇌의 신경 구조가 시냅스가 있고 뭐 거기서 어떤 일을 해서 생화학 물질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링이 끝나고 나니 자, 그러면 그걸 한번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에 적용해 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야. 0, 1 논리적인 우리가 하는 and, or와 뭐 no와 이런 논리적인 연산을 이 뉴런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입력도 0일, 출력도 0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컴퓨터 그래서요. 그래서 입력도 0일, 출력도 0일 이런 식으로 했고 그래서 입력은 아까도 했던 것처럼 다 똑같아. 근데 이때는 웨이트의 개념이 없었어. 그냥 다 입력을 받아서 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인풋에 대한 웨이트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레시홀드를 두고 스레시홀드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작으면 0 이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인 거야. 또 조건을 만족하면 액티베이트 1을 내고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이때부터 이거를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입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요그 결국은 어떤 시냅스, 신경세포에서의 시냅스를 모사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애그리게이션, 합해서 썸하는 G라는 함수는 전체를 다 더하는 애그리게이션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F라는 함수. 자, 얘는 어때요? 값이 0이거나 1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스텝 펑션이라고 해요. 0이거나 1이거나 계단 올라가듯이. 그렇죠? 그래서 얘를 스텝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2예요. 자, 2면 입력에 따라서 y 값이 결정이 되겠죠? 인풋이 4개라고 칩시다. 4개라고 치면 0, 1, 1, 0 이런 값이 나올 거고요. 0, 1, 1, 0 이런 식으로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대로, 그쵸? 여기 주어져 있는 대로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 해서 그게 2가 될 거고, 여기 컨디션에서 2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이 나오겠죠. 이런 굉장히 단순한 식의 오퍼레이션이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여기 주어져 있는 대로 입력 값들을 다 더하기를 하고 그게 주어져 있는 스레시홀드 이 값보다 크거나 같은가를 비교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뭐 이런 식의 오퍼레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프랭크 로전블랏이라는 사람이 이 피츠 모델, 그러니까 뉴런을 흉내냈던 그 모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때서야 웨이트라고 하는, 이 사람 프랭크 로전블랏의 모델에서 각 인풋에 대해서 웨이트를 부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렇게 막 이때 피지컬리 케이블을 다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케이블을 다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빛을 감지하는 종이의 까만 바탕에 A라고 써있는 이제 이런 종이를 보여주면 이 사진기가 있어서 이 빛을 쏴가지고 감지한 다음에 각각의 종이에 어디에 까맣고 어디가 어둡고 어디가 밝은지를 감지를 하고 그래서 빛의 세기를 감지한 다음에 그 감지된 값을 가지고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게 A다, B다, C다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그래서 입력 여기서 이 신호 여기 글자가 여기 써있는 종이가 비춰질 거고 빛을 비춰가지고 반사되는 거를 봐서 빛의 세기를 가지고 빛의 세기 값이 있겠죠. 빛의 세기 값을 쫙 받아가지고 웨이트를 매겨가지고 썸을 해가지고 어떤 기준값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판단을 해서 이제 이게 A다, B다, C다 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자, 이때는 진짜로 글자를 인식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때 얘기했죠. 근데 요거가 글자 인식했다고 와 드디어 뭐가 된다고 사람들이 막 흥분했던 그런 건데, 자, 여전히 질문이 남죠. 우리가 K민즈 알고리즘에서 K 값을 결정하고 이제 그 센트로이드를 임의로 결정했잖아. 근데 그건 임의였잖아. 그쵸?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웨이트를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알 수가 없어. 랜덤하게 해야 돼. 그쵸? 랜덤하게 해서 그냥 랜덤하게 쓰면 돼? 안 돼. K민즈는 어떻게 했어? 랜덤하게 고른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클러스터링 된 것들의 중심점을 계산해서 다시 보정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렇죠? 중심점, 정말 클러스터의 대표값을 새롭게 보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도 그래서 랜덤하게 웨이트를 부여했어. 그 다음에 보정해야 되겠지. 어떻게 보정해야 될까?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이게 원래 이미지는 그렇죠? 여기가 까만색이고 여기가 하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제가 제대로 인식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인식을 했는데 원래 참값 대비 같으면 틀리면 값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값을 바꿔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될까? 예상하는 값보다 값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그 기대하는 값, 그치? 참값 대비 예상한 값이 작아. 그럼 웨이트를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기대값보다 작으니까 웨이트를 키워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기대값보다 그 결과값이 더 커. 그럼 웨이트를 줄여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이제 썸을 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근데 그 웨이트를 바꾸는데 모든 노드들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입력 3개가 있다 칩시다. 이 입력 3개가 있는데 여기로 웨이트가 3개가 있겠죠. 저 웨이트를 결국 결과값과 기대값에 비해서 이제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늘리냐 줄이냐를 결정할 텐데, 자, 그러면 모든 웨이트를 바꿔요?
어떤 웨이트를 바꿔야 돼요? 중요한 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거. 그치? 이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거는 불이 있었을 거고 어떤 건 1이 입력될 거고 어떤 건 0이 입력될 거잖아요. 0이 그러니까 결과값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에 웨이트는 바꾸면 안 돼. 결과값에 영향을 끼친 거 그것만 웨이트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이거는 모델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거 그냥 여러분 보면 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랜덤 웨이트를 부여하죠. 그리고 트레이닝 셋.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요 결과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정답 세트. 응? 인풋에 대해서 정답. 이거 슈퍼바이즈 러닝이죠. 입력과 그거에 대한 정답표가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주고 그래서 퍼셉트론이 아웃풋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럴 리가 없겠지. 랜덤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안 맞아떨어질 거죠. 그렇죠? 안 맞아떨어질 거여서 만약에 0을 기대했는데 1이 왔어. 그러면 웨이트가 너무 많이 부여됐다는 거고 1을 기여했는데 0이 들어왔어. 그러면 웨이트가 너무 적게 매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0을 기대했는데 1이 왔으면 줄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줄여야 되는데 어떤 애를 인풋이 1이었던 애. 이 값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녀석의 웨이트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는데 0인지 1인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빛이 있는지 없는지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출력을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웨이트를 부여하는데 웨이트를 바꿀 때는 영향을 결과값 지금 서메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서메이션해서 계산을 할 건데 인풋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웨이트를 매겨갖고 썸을 할 거고 요 이렇게 인풋에 대해서 각각의 웨이트를 곱해가지고 썸을 하고 바이어스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해가지고 그게 어느 조건을 만족하면 보다 크거나 같으면 0 작으면 1 아니 크거나 같으면 1 작으면 0이라고 판단을 할 건데 그 판단을 하는데 영향을 끼친 0이 들어오면 아무 영향을 못 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끼친 이게 1인 녀석 인풋이 1이었던 녀석의 웨이트를 변경시키는 식으로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봅시다. 자, 근데요. 교수님. 근데요. 컴퓨터는 계속 숫자를 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그림으로 컴퓨터가 돌아가는 건 아닐 거고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겁니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교수님 우리 파이썬 모르는데요. 괜찮아. 파이썬 몰라도 다 이해할 수 있어. 자, 핵심은 뭐냐? 핵심이 뭐냐면 여기는 러닝 레이스를 1로 해놨는데 뭐 이거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여러분이 부여하면 되는 거죠. 부여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초기 웨이트 값을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하고 중간에 파라미터로 바뀌는 거죠. 중간에. 자, 아무튼 anyway initially 랜덤 넘버로 랜덤 값으로 x1과 x2에 대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0으로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어떤 값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퍼셉트론이라서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 두 개의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을 낸 녀석이고요. 그래서 아웃풋은 기대값이야. 참값이야. 이건 이미 알고 있는 정확한 값. 왜냐하면 학습시켜야 되니까. 지금 현재 학습 단계이기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예상하는 값이 기대값과 맞는지를 비교해야 되니까 입력 대비 그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값을 입력으로 주면 이 퍼셉트론은 웨이트 값을 적용해가지고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곱하기를 한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해가지고 출력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0보다 크면은 1을 내겠다. 0보다 작거나 같으면 0을 내겠다.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이 굉장히 간단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액티베이션 펑션에 의해서 최종 출력이 결정이 되면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값이랑 출력하는 값이랑 차이를 보고 그래서 그 인풋에다가 러닝 레이트에다가 에러를 곱해서 웨이트가 바뀝니다. 우리가 직관적인 건 if 에러가 0보다 크면 뭐 어떻게 하고 if 에러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 그치? 근데 이렇게만 해도 다 됩니다. 왜? 에러가 플러스거나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거고 0이거나 할 거기 때문에 에러 값이라는 걸 통해서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다 결정이 되죠. 결정이 되고 그래서 웨이트 업데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인풋을 곱하는 거예요. 왜? 인풋이 1이면 바뀔 거고 0이면 값이 안 바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에러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웃풋에서 아웃풋 P를 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러가 플러스면 아웃풋 P가 아웃풋보다 크면 결과값이 예상값보다 크면 에러는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웨이트를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요걸 잘 봐야 돼요. 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아웃풋 빼기 아웃풋 P인 것은
아웃풋 P가 예상값보다 크면 값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값을 줄이는 산수가 되게 되고 예상값이 결과값이 예상값보다 작으면 이게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면서 결국 증가시키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f 에러가 얼마면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산수식으로 그 모든 우리의 고려사항들을 다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여기는 여러분 그냥 보기 바라고요. 설명 그렇고. 자, 그 다음 요거까지만 할게. 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딱 정확하게 오화 오퍼레이션에 대한 일반적인 퍼셉트론 코드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짤 일은 없어요. 이미 파이토치 막 해가지고 뉴럴넷에 대한 것들은 워낙 그 라이브러리들이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노드 몇 개, 시작하는 웨이트 값 얼마, 바이어스 얼마 뭐 이렇게 다 인풋으로 주면 지가 다 알아서 계산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 사용자가 아니고 그래도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대체 내부적으로 아까 이렇게 동글동글배기하고 막 화살표 이렇게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뭐냐, 실제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보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제시했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퍼셉트론이라는 녀석 초기에 퍼셉트론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웨이트를 랜덤 넘버로 생성해서 웨이트를 부여한다. n개의 개수만큼, 인풋의 개수만큼 뉴런을 만들고 그거의 웨이트를 랜덤하게 설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인풋들에 대해서 이미 설정되어 있는 웨이트 값을 곱해가지고 더하기를 해서 아까 그 g라는 함수 더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activate 함수의 인풋으로 두어가지고 요 activate 펑션에서 그 어떤 조건 하에서 크거나 같으면 1 마이너스 이런 식의 리턴 값을 부여하는 거고, 이거를 feed forward라고 합니다. 입력을 제공해서 계속 프로세싱에서 전진하잖아요. 그래서 feed forward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학습한다라고 하는 건 인풋 데이터와 그 각각의 인풋 데이터의 예상하는 참값이라고 하는 게 주어져서 그 feed forward 요 현재 정해져 있는 웨이트 값을 가지고 예상치를 결정한 다음에 그것들의 차이를 가지고 에러에 따라서 값을 바꾸는 그 웨이트들의 값을 바꾸는 입력이 1인 것들에 한해서 웨이트를 바꾸는 이런 식의 작업들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트레인을 다 마치고 나면 요 두 개만 동작하겠죠. 두 개만 동작 사용해가지고 입력에 대해서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되는지라고 하는 판단을 할 거고, 요게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요 트레인 함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돌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풋의 개수가 2이고 아웃풋의 개수가 하나인 퍼셉트론입니다. 그래서 x1의 웨이트, x2의 웨이트, 바이어스를 이렇게 초기 이런 값으로 설정해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퍼셉트론인 거죠. 요만큼이 퍼셉트론입니다. 입력 받아서 출력을 내는 거. 그래서 B와 W1과 W2는 파라미터야. 학습하는 과정에서 계속 값이 바뀌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풋의 개수와 아웃풋의 개수는 하이퍼 파라미터, 이미 이 게임을 시작할 때 결정된 값이고 바뀌지 않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웨이트를 곱해서 바이어스를 더한 썸이 나올 거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하고 나면 그 결과 합한 값이 gx가 세타보다 크거나 같은지 작은지를 비교해서 출력 값을 결정하는 이런 녀석이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가 이 퍼셉트론, 여기 뭐만큼 이 전체가 퍼셉트론인 거고, 이 퍼셉트론을 시그마라는 함수를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퍼셉트론 통째로 표현을 해보자면 y 해시라고 하는 건 x1과 x2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그거의 값이 세타보다 크거나 같으면 1, 작으면 0이라는 나온다. 그래서 퍼셉트론 하나의 함수인 거야. 저 그대로 그냥 코드로 짜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그냥 C 코드나 파이썬 코드나 이런 코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다시 또 반복 정리하면 초기에 웨이트 값을 랜덤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학습 과정을 거쳐서 오퍼레이션의 목적에 부합하는 웨이트를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철저히 슈퍼바이즈 러닝이다. 정답표가 있다. 이렇게 정답표가 있어서 모든 가능한 인풋에 대해서 기대하는 결과값이 있어서 이 퍼셉트론을 통과한 값이 저 기대값과 같은가 안 같은가를 비교해서 러닝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00일 때 0이 나와야 되고, 01일 때 0이 나와야 되고, 10일 때 0이 나와야 되고, 111일 때 1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정답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딘가 어레이에 저장하면 되겠죠? 코드를 한다라고 치면 여러분들 C 배웠으니까 상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에러라는 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0, 1이기 때문에 에러도 마이너스 1, 0, 1만 가능합니다. 1과 0 사이에서 더하기, 빼기 하면은 0이거나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에러 값은 저 세 개의 값만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근데 GX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것처럼 웨이트, 첫 번째 입력의 웨이트, 두 번째 입력의 웨이트, 그 다음에 바이어스. 그래서 입력 값에다가 x1의 입력에 4를 곱하고 x2를 더해서 6을 빼는 이런 단순한 산수 오퍼레이션을 할 거고, 그 결과값이 0보다 크면 1, 크거나 같으면 1, 작으면 0인데 다 작아. 다 작으니까 0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에러를 측정해야죠. 에러를 측정하는데 얘네들은 다 에러가 0인데 요 녀석이 1이야. 기대값보다 출력값이 작아요. 그래서 1이 y 빼기 y 해시니까 1이 나왔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게 0보다 커서 0보다 커야 되는데, 그렇죠? 1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요 함수 결과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0보다 커야 되는데 값이 작아서 발생한 오류예요. y가 y헥보다 큰 거니까. 근데 왜 0이 나왔냐고 하면 g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바꿔야 돼. 그래서 gx를 0보다 크거나 같게 바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웨이트를 바꿔야 되는 건데, 근데 인풋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웨이트를 변경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결국 x보다 크게 만들어요. 0보다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웨이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러닝 레이시라고 하는 거. 이게 원래는 0.04, 0.01, 0.06 돼 있었잖아요. 숫자가 지저분해서 제가 그냥 100배 해버렸어요. 깔끔하게 보이려고 다 100배 해버려가지고 앞에 예제는 0.04인데 그냥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도 그냥 1로 높여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바꾸는데 그냥 바꿔? 러닝 레이트, 이것도 하이퍼 파라미터야. 이 알고리즘을 돌릴 때 사용자가 설정해주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설정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 값, 저 값 바꿔가면서 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만큼 에러 방향으로 변경한다라는 거야. 여기서 에러 방향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러가 플러스면, 기대값이 출력값보다 크면, 출력값이 기대값에 가기 위해서는 웨이트를 증가시켜야 돼. 그러니까 에러가 플러스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에러가 마이너스면, 기대값보다 출력값이 크면, 스레시홀드를 넘지 못하도록 웨이트를 낮춰야 되는 거야. 끄덕끄덕? 안 끄덕끄덕 이거 같아요. 이 표현이 어려워요? 에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과 기대값에서 출력값을 뺀 거예요. 그죠? 그게 크다라고 하는 건 y가 y헥보다 커. 그치? 그러니까 1이 나와야 되는데 0이 나왔다는 거야. 0이 나온 건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니까 0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1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스레시홀드보다 값을 키워야 돼. 근데 인풋 값을 못 바꿔. 그러니까 뭘 바꿔야 돼? 웨이트를 바꿔야 돼. 어떤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얼마만큼? 러닝 레이트만큼. 응? 여러분들 이런 걸 추상화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둘 다 x1과 x2가 1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x1과 x2의 웨이트를 동시에 바꾸는데, 원칙은 1. 이 값이 나오는, 이 값이 나오게, 이 y-햇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도록, 이 y-햇에 해당하는 요 값이 나오는데 참여한, 그 변수의 웨이트만 바꾸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걔 왜 벌을 줘? 그러면 안 되지, 그치? 뭔가 한 녀석, 1이라는 입력이 들어와서 이 웨이트가 사용된, 1이 들어와야 요 웨이트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웨이트만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1이었던 입력과 바이어스는 늘 액티베이트 되는 거, 늘 동작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입력이 1이었던 녀석의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값을 바꾸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꾼다. 웨이트 1에다가 러닝 레이트 비율만큼 바꾸는데, 여기 x1과 에러를 왜 곱하냐면, 에러라고 하는 게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0일 거잖아요. 에러가 없어요. 그럼 웨이트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야. 코드 이렇게 짤 수 있습니다. if 에러가 1보다 크면, if x1이 1보다 크면, 이런 식으로 쭉 코드를 길게 쓰는 방법도 있고요. 요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효율적으로 짜는 방법인 겁니다. 어떤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런 거 잘 여러분들 익혀야 돼요. 자, 곱하기입니다. 그렇죠? 곱하기니까 러닝 레이스는 늘 상수야. 이 하이퍼 파라미터에 주어진 값이라고 했고요. 에러가 0이면 이 전체가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러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대값과 출력값이 일치하면 안 바꿔. 응? W1이 그냥 그대로 W1인 거야. 근데 에러가 1이야. Y 출력값이 더 적어. 그럴 때는 값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고, 어떤 녀석에 대해서? 입력이 1인 녀석에 대해서만. 근데 이 수식이 타당한 이유는 x1의 입력이 1이거나 0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거예요. 이 다른 x1의 입력 값이 다른 값이고 y가 나올 수 있는 값이 다른 값이면 불가능한데 이 수식은 출력 값이 0이거나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력 값이 0이거나 1이기 때문에 이 수식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입력이 1인 경우에 곱하기 있는데 0이면 0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효과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x1이 입력이 1이고 에러가 1이거나 0이 아닐 때 웨이트가 바뀐다. 그래서 에러가 플러스면 웨이트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에러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곱하니까 전체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에러가 마이너스면 웨이트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요 수식 하나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코드가 굉장히 깔끔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웨이트를 바꾼다. 근데 하여튼 이 경우는 둘 다 입력이 1이었었기 때문에 두 웨이트를 4에서 1인데 5에서 2로 하나씩 다 증가시킨다. 마이너스 6도 1 증가시키니까 마이너스 5가 된다. 그래서 다시 돌리는데 00일 때 0 나오고 00일 때 0 나오고 10일 때 1 나와서 오케이 에러가 01일 때 0 나와서 에러가 없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에러가 나왔다는 거죠. 기대값은 기대값은 0인데 여기서 기대값의 통계 기대값이 아닌 거야. 익스펙트야. 헷갈려 또. 하여튼 이 퍼셉트론이 0이라는 걸 출력해야 한다라고 기대하는 그 값인 겁니다. 그 값이랑 실제 출력값을 뱉더니 더 커. 출력값이 더 커.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넘지 말아야 되는데 넘은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인풋 값을 바꿀 수 없으니 웨이트를 감소하는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감소하는 식으로 가는데 어떤 녀석에 대해서만 x1 1인 거. 지금 x2의 웨이트는 아예 사용도 안 됐어요. 그죠? 0을 곱했으니까 그래서 x1의 웨이트만 여기서 세 개의 웨이트를 요 세 개의 값을 바꿔야 되는데 어느 녀석만 바꾸냐? 얘만 바꾼다는 거죠. 얘만 바꿔. 여기도 마찬가지지. x1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웨이트를 바꾸지만 x2가 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기 부분이 다 0이 돼버리죠. 그래서 웨이트 2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x1의 웨이트만 하나 감소시키고 두 번째 웨이트는 손 안 대고 바이어스도 하나 감소시켜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러닝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계속 동그라미 그림 가지고 할까봐, 그리고 제가 거기 너무 수식을 많이 써놔서 헷갈릴까봐. 근데 실은 굉장히 간단한 코드로 단순한 산수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 그림 갖고 실제 오퍼레이션이 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단순한 그림을 단순화해서 자료를 단순화해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미안. 그래서 다시 바꿔서 적용을 해보면 산수를 쭉 해보면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y 값과 동일한 y 햇이 나오더라. 그래서 다 에러가 0이더라. 그래서 게임 끝났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식한 말로 이렇게 해서 기대하는 값이 나올 수 있는 인풋에 대해서 원래 이 퍼셉트론이 출력해야 될 예상하는 결과값을 그대로 출력하도록 웨이트가 다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좀 유식한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유식한 말로. 배웠으면 유식해줘야지. 뭐라고 표현한다고? 수렴했다고 표현한다고. 수렴했다. 계속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계속 웨이트를 바꾸고 있는 상황을 뭐 한다고? 발산한다고 표현한다는 거야. 다이버지 한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다이버지 한다고 하고, 이렇게 결국 웨이트 값이 딱 확정이 돼서 모든 가능한 인풋에 대해서 예상하는 출력이 그대로 나오도록 확정이 되는 상황을 수렴했다. 수렴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한 개짜리 퍼셉트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여기 이제 코드가 있는데 어떤 학생이 교수님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이썬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쓴 학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많이 안 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문법을 보면 당황하는데 제가 그걸 차마 생각 못했고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합시다. 우리 퍼셉트론 파이썬 할 거니까 나중에 파이썬 중간이든 끝날 부분에 요 코드를 놓고 같이 한번 보면 그때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겠죠. 지금 파이썬을 잘 몰라서 두려워서 이거조차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러면 파이썬 끝날 무렵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아까 같은 경우에 스텝 펑션이었어요. 그렇죠? 0이거나 1이거나 이런 식의 출력이었는데 그게 처음 단순한 데선 동작을 했어요. 단순한 동작을 했는데 이게 노드가 엄청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단순히 하나의 레이어가 아까 되게 쉽잖아. 그래서 그냥 비교해가지고 앞에 가서 웨이트 바꾸면 돼. 근데 레이어가 많아지면 쭉 여러 단계를 거쳐와서 끝에 왔어요. 그래서 이 끝에 이게 에러가 발생했는데 이 발생한 에러를 이제 계속 앞으로 가면서 모든 계층의 레이어에 있는 퍼셉트론들의 웨이트를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지? 얼마만큼 바꿔야 되지? 이게 그냥 단순히 러닝 웨이트 곱하는 거 되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미분 계수를 사용하는 방식, 그래서 웨이트를 바꾸는 것이 전체 에러를 바꾸는 데에 얼마나 기여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 계수를 사용해가지고 쓰려고 봤더니 스텝 펑션은 미분이 안 돼. 상수잖아. 그러니까 미분이 안 돼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스텝 펑션이랑 비슷하게 생기면서 미분이 가능한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등장을 했고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시그모이드라는 함수,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함수고요. 모양새는 굉장히 그 스텝 펑션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어느 조건 하에서는 0이고 어떤 조건 하에서는 1입니다.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근데 이게 1과 0밖에 안 되니까 값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아. 그래서 값의 차이를 불렸어. 그게 탄젠트야. 하이퍼볼릭 탄젠트야. 그래서 값을 2배로 불려가지고 결과 이 웨이트의 영향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바꾼 게 탄젠트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렐루라고 해서 또 이제 이런 렐루니 뭐 리키 렐루니 엘루니 이런 것들이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초반 2000년대 중반에 또 새롭게 제안이 된 액티베이션 펑션이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결과가 0, 1이 아니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x 값을 그대로 내. 100도 나올 수 있고 1000도 나올 수 있고 만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액티베이션 펑션이 0, 1 이런 제한된 값을 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꿨더니 이미지 인식 정확도가 급격하게 상승했대요.